안녕하세요. 오통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의 모든 것, 그 중에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약 마감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세 블록에 일반 공급에 47만 명, 특별 공급에 9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데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공급이 무엇이고 특별 공급의 대상자, 그리고 청약 자격, 그리고 청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이 별도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특별 공급이 별도로 날짜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신청 날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잡힙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대로 경쟁을 하고요.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일반 공급은 또 별도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일반 공급과 달리 특별 공급은 공급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차이점, 그리고 왜 특별 공급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청약 마감을 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세 블록의 청약 결과입니다. 이 세 단지에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청약을 받았는데요. 특별 공급의 경쟁률은 지금 보시다시피 120에서 160대 1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410에서 470, 530, 결국 400에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에 있어서도 훨씬 특별 공급이 낮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총 세대 수가 1단지의 경우에는 435세대인데 특별 공급의 세대 수는 243세대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의 세대 수는 192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비율로 살펴보자면은 1단지의 경우에는 일반 공급이 44%밖에 안 되고요. 특별 공급인 경우에는 56%나 됩니다. 그래서 세대 수는 작으면서 경쟁률은 높은 일반 공급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세대 수가 오히려 더 많으면서 경쟁률은 낮은 특별 공급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을 좀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특별 공급 대상자이면서도 특별 공급 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서 미처 자격을 못 갖춰서 기회를 놓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 공급에는 기관 추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도 외국인 특별 공급도 있는데요. 가장 좀 일반적인 특별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청약 자격이겠죠.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등록상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특별공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공급은 공급별로 대상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 추천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반드시 신혼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라고 했는데 미성년인 자녀입니다. 성년이면 안 되고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입니다. 여기에는 태아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른 대상은 세대주일 필요는 없는데 노부모 부양은 반드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대상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여기서 모두가 중요하죠.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이 되고 자격을 또 갖추었다면은 주택도 또 중요하겠죠. 기관 추천이나 신혼 부부는 전용 8호 이하의 분양주택, 즉 국민주택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민영주택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하고 노부모 부양인 경우에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면적 제한이 있죠. 그런데 다자녀 가구하고 노부모 부양은 아무래도 세대원이 많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전용면적 8호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 29일이죠. 그 기준일자로 해서 생애 최초는 그 날짜 이전에는 국민주택만 가능했는데 9월 29일 이후에 모집하는 것부터는 민영주택도 청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공급 물량으로 보면은 기관 추천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하고 민영주택에서 10%를 먼저 공급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한테는 건설량의 20%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건설량의 10%입니다. 노부모 부양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서는 5%, 민영주택에서는 3%를 우선 공급을 하고요.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이 내용도 최근에 이제 변경됐었죠. 국민주택이 25% 이내이고요. 민영주택에는 7%, 그런데 공공택지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15%를 우선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청약 자격에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기관 추천에는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이 적용이 안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여기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는 거는 3인 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555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면은 666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 이하가 약 66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130% 이하입니다.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고요. 노부모 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민영주택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자녀 가구하고 노부모 부양의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30% 이하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160% 상향 조정이 돼서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이고요. 자동차가 2,764만 원 이하인 경우에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도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요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청약 통장에도 좀 자격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자격이 동일합니다. 우선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회 이상 납부가 돼 있거나 지역별 예치금 이상 예치가 돼야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그 기준 금액 이상 예치를 하면 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6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됩니다. 노부모 부양의 청약통장 자격을 살펴보면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대 24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24회 이상 납부가 돼 있거나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별 예치금 이상 예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국민주택을 하느냐 민영주택을 하느냐의 차이이겠죠. 그리고 생애 최초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대 24개월이 경과돼야 되고요. 거기에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이 돼 있어야 되고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해 두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특별 공급별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기관 추천의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우선순위를 별도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당해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고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만약 자녀 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선정 방법은 배정 기준표에 따라서 최고 점수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그 점수 항목으로는 미성년자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총 점수화해 가지고 이 점수에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로 선정을 하고요. 민영주택에는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생애 최초의 선정 방법은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고는 현실적으로는 100% 추첨제입니다. 특별 공급 시에 좀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 공급 당선자로 선정이 됐을 때는 일반 공급은 선정에서 자동 제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특별 공급 대상자가 된다면은 특별 공급도 청약을 넣으시고 또 일반 공급도 또 신청을 하시고 계속 특별 일반에서 중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별 공급 간에는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렇게 특별 공급 간에는 동시에 두 개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청약 신청자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세대원이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 세대원 중에서 특별 공급 대상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만약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은 청약 신청자는 특별 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특별 공급은 세대원 자격이어도 신청은 가능한데 앞서 얘기 드린 듯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상 여러 명이 등재되어 있을 때 다른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라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또 여기서도 예외가 또 있는데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 공급이 무엇이고 또 대상자 또 청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 공급은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물론 기관 추천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주위에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청약 자격만 갖춘다면 특별 공급을 공략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은 다자녀 가구도 많이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청약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핫한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특히 정부에서도 생애 최초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생애 최초는 100% 추첨제입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대로 특징이 있고요. 생애 최초는 또 나름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방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특별 공급이 무엇이고 또 청약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청약 통장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